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60여 개 학교들이 급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우리 지역 2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심 곳곳에서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도 대전과 천안에서 5천여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평소 점심시간이면 정신없는 급식 조리실이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밥이 담긴 식판 대신 빵과 떡이 담은 비닐봉투가 올랐습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나서며 대전과 세종, 충남 1,200여 개 학교 중 261개 학교의 급식이 멈춰섰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치식을 주문한 학교의 사정은 나은 편,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급식 없이 단축 수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후 돌봄교실도 파업의 영향을 받아 13개교 돌봄교실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장 보내서 집으로 귀가 조치한 경우도 있고, 이제 관리자랑 선생님들이 그냥 교실에서 데리고 지도한 경우도 있고. 이번 파업에는 지역에서 440여 학교에서 모두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을 80% 수준까지 인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의 임금이어야 노동자가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너희 파업을 하려면 해봐라. 해볼 때만 해봐라. 도심 곳곳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건설, 공공운수 노조까지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서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종단별로 불평등을 끝장내자. 대전에선 주최 추산 2,500여 명, 경찰 추산 2,0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천안에서도 2,5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시 관계자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 마치 맛집 앞에 줄 서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 앞에 밤새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에 돈줄이 막히면서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필요한 주민들이 이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전세와 집단대출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신협지점, 아침부터 고객들이 창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막히자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이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원래 중도금 대출을 1금융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일단 대출 규제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지만 어쩔 수 없이 2금융 쪽에 와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창구 밖까지 대출 상담 신청자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심지어 일부 밤을 새가며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새벽 6시도 안 돼서 방문을 했었는데 일본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오셔서 줄을 서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자 번호표를 배부해서 상담 일정을 분산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이 넘치면서 지점 옆에 임시 창구까지 마련했습니다. 파견 직원들이 나와서 상담을 돕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총량에 여유가 있는 우리 신협으로 좀 많이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업무가 좀 과중됐고요. 그리고 인근 신협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러 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불편,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전세와 아파트 집단대출은 일단 가계대출 규제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창구마다 언제 또 한도가 소진될지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이 물어보는데 은행도 그거는 뭐 풀게 하겠지만은 뭐 총량이 어떻게 또 관리할지는 뭐 본사 차원의 어떤 그게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길은 한시적으로 열어두면서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대출 보릿 고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에 가까워지면서 대전에선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주간 평균 10명 이하로 내려갔고 하루 100여 명을 넘었던 충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을 살펴보니 성인들은 줄어든 대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당시 하루 평균 60-7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대전에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1명에 그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 20대의 감염입니다.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12명, 서구 한 중학교에서 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중학교도 20명을 넘겨 인근 고등학교까지 퍼졌고 내포 신도시의 학원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은 특히 최근 확진자 가운데 30%가 10대 이하, 26%가 20대로 둘이 합쳐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충남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체 감염자 가운데 10대 이하 25%, 20대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들의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접종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16, 17세의 사전 예약률이 대전 56%, 충남 60%로 전국 평균 55.5%보다 높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12세에서 15세도 대전의 경우 접수 시작 이틀 동안 13%가 예약을 완료한 상태로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결과 감염 예방 효과가 95.8%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10대들의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이 정도, 그래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이 잘 마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든가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부스터샷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추가 접종이 진행 중으로 25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다음 달 10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 청양 농공단지 내 농업법인 컨테이너 화재로 숨진 4명에 대한 시신 부검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숨진 4명 가운데 2명은 농업법인 대표 부부였고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법인 운영과 관련된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46분쯤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컨테이너에서는 4명이 서로 다툰 정황이 있었고 사망자 가운데 1명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지 방화치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정이 다 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힘껏 잡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완강히 저항하는 상대에게 흉기까지 꺼내들어서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를 치안으로 생각을 하느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괴롭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경범죄로 취급했던 스토킹이 엄중 처벌됩니다. 이 같은 스토킹 범죄 외에 이웃 간 층간소음 보복행위, 학부모가 교사를 지속해서 협박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지난해 5월 발생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모두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대전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과감해지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 흡연 시비 등으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남녀 사이는 물론 이웃 간 사소한 분쟁이나 채권 채무 관계가 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긴급 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고지와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도 가능한데 계속해서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법 집행 수위를 끌어올려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9년 가출한 14세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만에 한파주의보 등 역대급 10월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밭작물은 서둘러 수확에 나서고 있는데 수확이 늦어진 곳에서는 냉해가 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고구마밭 주인은 당초 예정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0도에 가까운 아침 기온과 이딴 서리에 냉해가 우려되자 부랴부랴 일손을 구해 고구마 캐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확이 늦은 곳은 서리를 맞아 잎새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10여 년 농사에 이런 추위는 처음입니다. 이 고구마라는 건 서리를 맞으면은 저장성이 떨어져요. 근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이게 10월 달에 서리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서두르는 형편이죠. 생강 농사도 때이른 한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희고 단단해야 할 생강이 찬서리를 맞아 일부 누렇게 변하고 무르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생강을 캐고 싶지만 일손이 없는 상황. 게다가 산지값도 떨어지자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11월 초 수확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바로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고 또 피해는 자꾸 나타나고 그러네요, 지금. 5, 60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날씨가 이어지면서 밭작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파 속에서는 작물이 얼고 썩기 쉬우며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배추며 무, 콩 등 대부분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또 추수를 앞두고 한창 연걸어가는 벼도 마지막 햇빛을 받지 못해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갑자기 서리가 와가지고 냉해를 받으면 농작물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결정체가 지금 농작물인데 지금 시골에 아주 굉장히 지금 급해졌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다 외국인 수급이 안 돼 빚어진 인력난이 겹치면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농촌에서는 한숨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오늘 무진동 특수 차량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반쯤 발사대에 세워진 뒤 전원과 추진제 공급 시설인 엄빌리칼과 연결돼서 밸브 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인 내일 연료와 전기 개통을 중심으로 마지막 점검 후 발사 4시간 전 연료와 산화제 주입에 이어
오후 4시를 전후해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발사 예정 시각 현지에는 중층 상공에 구름이 만들어지겠지만 낙뢰를 일으켜 발사에 지장을 주는 대류성 구름의 형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내년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에서 삽교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역사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예산군을 찾은 자리에서 현재 삽교 역사 신설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국가가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면 충남도가 일부 분담해서라도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선봉 예산군수는 서해선 삽교 역사가 신설되면 내포 신도시에서의 홍성과 예산 사이에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역사 설치를 충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천안 서북구 지역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서북구를 분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영채 시의원은 천안 주민등록 인구 65만 7천여 명 가운데 서북구의 60%가 넘는 40만 1,700여 명이 몰려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분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지만 공무원 수 비대화를 우려한 기초단체 통합 분위기를 들어 47만 5천여 명인 대전 서구도 아직 분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